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거슬러 3년 전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별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실형과 부채 및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일이 겹쳤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서투르고 친구도 별로 없고 부모도 거의 절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방에 혼자 갇혀있던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중에 남은 얼마 남지 않는 돈으로 마지막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15만 원. 전 가능한 한 사치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저에겐 최후의 만찬이라 생각되었으니까요. 당시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급히 근처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꽤 사치를 했다 생각했고 극한까지 줄어든 배를 채웠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생각했습니다. 단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시골의 할머니였습니다. 취업 후 몇 년 일에 얽매여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걸렸습니다. 처음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싶었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 고향에 가기엔 너무 없어 보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전 결심했습니다. TV 등 가재도구를 중고로 죄다 팔았죠. 그리고 그날 밤 야간 버스를 타고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에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어린 시절에 살던 그곳이 묘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곳곳 변화는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만나러 갔고 할머니는 그런 절 보며 부드럽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할머니도 많은 말은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밥은 먹었어? 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더 작아지고 늙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실에 대한 억울함과 다양한 감정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맛있는 거 먹여야 하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어쩌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근처에 있는 슈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몇 분, 작은 슈퍼. 음식을 사고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고 뒤돌아보니 여자 점원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계산 안 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싶었습니다. 하, 장난이야. 너 옛날 살고 있었던 진수 맞지? 나 기억나? 완전 그대로네.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얼굴을 몇 초간 쳐다보니 내가 아는 애다. 분명히 기억이 난다. 단지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여하튼 고향에 살았을 때 분명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 적당히 상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 못하나 보네. 내가 너무 이뻐졌나? 나 곧 알바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무 생각 없이 입구에서 기다렸고 기다린 지 20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반가워, 오랜만이네. 언제 돌아온 거야? 저기 미안한데 너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 분명히 알긴 하는데. 확실히 기억은 있지만 도무지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수정이 기억 안 나? 우리 맨날 개울가에서 같이 놀았었잖아. 아, 여성의 성장은 놀라운 것으로 어릴 때의 모습도 있지만 수정인지는 전혀 몰라보겠더군요. 아, 수정이구나. 기억났다. 이뻐져서 몰랐네. 놀라움을 숨기며 대충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한데 지금은 가봐야 해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때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사온 음식으로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차리시고 상을 차리셨습니다. 수정이와 만난 것을 말했더니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셨고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정이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고향에 있을 거야? 오늘 밥이라도 먹자. 특별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하는 걸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데리러 갈게. 나 이제 좀 기억이 나? 서서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뭐 옛날에 잘 놀았다 정도였을 뿐이었죠. 아무튼 뭐 좋아. 배고픈데 뭐 먹지? 차에 탄 순간 야, 진수야.
누군가 큰 소리로 절 부르는 거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나지? 뒷좌석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뒷좌석에서 나타난 것은 예슬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엔 수정이보다 기억이 더 있었어요. 몇 마디 대화를 마치고 우리 셋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왔었던 식당이어서 그런지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식당 할머니는 제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진수야, 엄청 오랜만이네. 전 식당 할머니를 돌아보았고 어릴 적 식당에 왔을 때 친절하시던 아주머니가 겹쳐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주머니가 많이 늙었던 것이었죠. 맛있는 걸 시키고 음식이 나왔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에 대한 힘듦과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수정이와 예슬이는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밥을 먹고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하지 못했던 할머니와 떨어져 있었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눈물이 자주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탁자에 놓여있던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볶음밥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졌고 그렇게 전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을 떠보니 전 병원에 있었고 들은 이야기로는 전 의식을 잃고 사흘이나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의사가 열심히 치료해주고 옆에서 할머니가 극심하게 보살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문득 모두에게 도움을 받았다. 생명을 소중히 살자. 하고 작게 말을 하고는 그런 말을 내가 지금 할 수 있음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젠 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별 이상이 없으니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할머니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대형 트럭이 미끄러져 부딪혀 오고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전봇대를 들이박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죠.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깨어났고 할머니가 떠오른 저는 할머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눈시울을 붉히며 수정이와 예슬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지금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고 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주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정말 애타게 바랬지만 일주일 뒤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참 야속했습니다. 왜 내가 살기로 마음먹은 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할머니는 데리고 갔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사람도 없는 장례식장 안에서 저는 원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눈물도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집 정리를 하고 짐을 챙기러 할머니 집을 갔습니다. 서랍 속에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더군요. 진수야, 내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이 글을 쓴다. 진수야, 사실 네가 서울로 올라가고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네가 네 부모처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 나도 살기 힘들고 찾아와주던 사람도 없어서일까? 한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고 힘들었었단다. 하지만 진수 네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난 정말 놀라고 기뻤단다. 네가 힘들다는 건 난 다 알고 있어, 진수야.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단다.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등산과도 같더라.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내려가는 길도 있다. 그 말은즉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올라가는 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야. 네가 지금 힘든 건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어서 그런 거야. 너의 지금 힘든 상황을 극복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진수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 부모를 잃고 내가 혼자 키울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말썽도 많고 장난꾸러기라 많이 혼도 내고 했지만 널 키울 때가 가장 사랑스러웠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단다. 이 할머니에게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잘 살아. 그래야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도 진수 생각하면서 잘 지내지. 할머니가 진수 많이 보살펴 줄게. 진수야,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단다. 나에겐 누구보다 네가 소중해. 지금은 비록 힘들겠지만 극복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란 걸 잊지 말고 잘 살아야 해. 그것이 인생이란다. 사랑한다, 진수야. 전 그 글을 보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은 죄책감과 현실에서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 옆엔 통장 하나가 있었고 그 통장 안엔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논밭이 개발이 되면서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걸 할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절 기억해준 이유도 할머니가 매일같이 절 기다리며 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의 마음의 폭풍이 일어났고 전 이제 못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서 제 부채를 모두 청산했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것에 모든 걸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쯤 버티다 보니 3년쯤 뒤엔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전 그렇게 삶을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 경제적인 부유함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머니의 제자였습니다. 전 절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해졌습니다, 할머니.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렇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다시 할머니를 만나러 제가 갈 때까지 절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보시기에 뿌듯할 만큼 열심히 살아내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